나는 해운대 해변에서 친구들과 사촌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햇빛은 강했지만 바닷바람이 얼굴과 목덜미를 스치며 시원함을 더해주고 있었다. 나는 오늘을 위해 일부러 챙겨온 하늘빛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이 옷은 언제나 나를 자신감 있게,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옷이었다. 사람들은 모래사장에서 배구를 하고 어린아이들은 조개 껍질을 주우며 소리치고 있었다. 웃음소리와 음악이 섞여 시끌벅적했지만 내 시선은 계속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민준. 사촌 오빠의 친구이자 요즘 들어 자꾸만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었다. 그는 무리 속에서 축구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땀이 이마를 따라 흘러내려도 그 모습마저 빛나 보였다. 나는 모래 위에 깔아둔 화려한 패턴의 보자기에 앉아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내 발치 근처에서 작은 움직임을 느꼈다. 고개를 숙이자 작은 개가 모래와 똑같은 색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손끝으로 살짝 다가가 잡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조심스럽게 손 안에 담을 수 있었다. 뭐야, 그거?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자 땀에 젖은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흰 티셔츠는 축구로 젖어 살짝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 시선을 붙잡았다. 걔야. 모래 속에 숨어 있더라. 난 꽃게 같은데. 민준은 웃으며 내 손 위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먹을 수 있을까? 장난스러운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야, 너무 잔인하다. 이 작은 애를? 그는 피식 웃더니 내 손 위에 있는 개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의 손동작은 의외로 부드러워 순간 내 손끝이 그의 손가락에 닿을 때 전기가 튀는 듯한 기분이 스쳤다. 같이 바다에 돌려주자. 그가 손을 내밀었고 나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넓었고 내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감싸 쥐었다. 우리는 나란히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다. 모래에 젖은 내 발에 파도가 스치자 차가움에 몸을 움찔했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다. 민준은 허리를 숙여 개를 파도 속에 풀어주었다. 우리는 나란히 무릎을 굽히고 그 작은 생명이 물살에 휩쓸려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임무 완료. 그는 장난스럽게 중얼거렸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내 머리칼을 얼굴 앞으로 흩날리자 민준이 손을 들어 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끝이 내 귀와 목덜미를 스치며 지나가자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온몸에 퍼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고 얼굴이 달아올라 시선을 바다로 돌렸다. 수영하러 들어갈래? 땀 좀 씻고 싶어. 민준이 나를 바라보며 묻자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사실 바다는 무서워. 파도가 너무 세잖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다시 잡았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원하면 언제든 바로 잡아줄게. 그의 손은 단단했지만 동시에 다정했고 마치 내 마음까지 단단히 잡아주는 듯했다. 나는 결국 그에게 이끌려 얕은 물가로 걸어 들어갔다. 파도가 발목을 덮칠 때마다 나는 신음 섞인 웃음을 흘렸고 그는 그런 나를 보며 즐겁게 웃었다. 햇빛은 점점 기울어 붉은 빛을 바다 위에 흘려보내고 있었고 우리는 그 빛 속에서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가 살짝 다가와 눈을 맞추는 순간 내 숨은 걸려버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이미 알 수 있었다. 그날 해운대의 붉은 노을 속에서 나는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 아래로 기울자 해운대의 해변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가족들과 아이들은 대부분 숙소로 돌아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적어졌다. 모래사장에는 바닷새의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이어졌다. 나는 아직 물에 젖은 채로 모래 위에 앉아 있었고
몸에 붙은 비키니 위로 햇살이 마지막 붉은 빛을 흘려내리고 있었다. 내 어깨와 허벅지 위로 반짝이는 물방울이 보석처럼 빛나자 민준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무르는 것을 느꼈다. 순간 나는 수건을 꺼내 어깨를 덮었지만 그조차도 괜히 더 부끄럽게 느껴졌다. 춥지 않아? 민준이 다가와 자신의 후드 집업을 벗어 내게 내밀었다. 아니야, 괜찮아. 손사래를 쳤지만 그는 강하게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후드의 천에서 은은한 땀 냄새와 샴푸 향이 섞여 전해졌다. 나는 그 향기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그의 품에 감싸인 듯한 기분이었다. 조금 걸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란히 파도선 옆을 따라 걸었다. 민주는 신발을 들고 맨발로 모래를 밟으며 걷고 있었고 나도 그를 따라 발끝을 모래에 파묻었다. 바닷물에 젖은 모래는 차갑고 부드러웠다. 걷다 보니 해안 끝자락에 낮은 바위 무더기가 보였다.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나를 이끌어 그곳으로 향했다. 바위 아래 작은 그늘진 공간이 있었고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 장소처럼 느껴졌다. 바위 위로 떨어지는 붉은 노을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바위에 걸터 앉았고 민주는 내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낮의 장난스러움과 달리 묘하게 진지하고 차분했다. 오늘 하루 내내 널 보고 있었어. 나는 순간 당황해 눈을 크게 떴다. 무슨 소리야? 웃는 모습도, 바다를 무서워하면서도 따라오는 모습도 다 귀여웠어.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눈길을 피했다. 손목에 찬 얇은 은팔찌를 괜히 만지작거리며 긴장을 감추려 했지만 민주는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갑자기 내 발끝 쪽으로 시선을 내렸다. 모래에 젖어 살짝 더러워진 내 발목과 샌들을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 내 샌들을 벗겼다. 이건 불편하잖아. 그의 손끝이 발등을 스치자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다. 그는 내 발목에 모래가 묻은 걸 손으로 털어주었다. 사소한 동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도록 친밀하게 느껴졌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작고 섬세한 부분을 돌봐주는 매력, 그게 바로 지금의 민준이었다. 나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마주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내 심장은 요동쳤다. 바위 뒤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점점 커지는 듯했고 공기마저 뜨거워졌다. 민준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살짝 쓸어내리며 귓가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리아, 넌 정말 특별해. 나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다가오는 순간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찰나 바닷새가 크게 울며 하늘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놀라 눈을 떴고 그는 멈춰선 채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놀랐지? 괜찮아. 급할 건 없어. 그의 여유로운 미소에 긴장이 풀리면서 동시에 묘한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그 아쉬움은 곧 더 큰 기대가 되어 가슴 깊은 곳에서 불씨처럼 피어올랐다. 밤바다가 서서히 어두워지자 해운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파도 소리는 더 짙어졌고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끊기자 바닷가에는 고요와 바람만이 남았다. 나는 여전히 바위 아래 앉아 있었고 아직 젖은 비키니 위로 걸친 민준의 후드가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다. 그러나 후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의 시선이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내 손목을 잡았다. 그의 손가락이 내 팔찌를 살짝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다. 이거 내 스타일이구나. 깔끔하면서도 은근히 눈에 띄네. 나는 당황스레 손목을 빼려 했지만 그는 살짝 더 움켜쥐었다. 그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다. 너, 정말 작은 것까지 신경 쓰는구나. 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그는 내 눈을 깊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가 걸치고 있는 건 뭐든 다 궁금하거든. 그의 시선이 내 목걸이로 옮겨졌다. 얇은 체인 위에 작은 진주가 달린 목걸이. 그는 손을 들어 조심스레 그것을 집어들더니 내 쇄골을 따라 내려가는 선을 따라가듯 손가락 끝을 스쳤다. 나는 숨을 들이켰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이런 게 너한테 참 잘 어울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열기가 숨어 있었다. 나는 얼떨결에 눈을 피하며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그의 손길이 내 뺨으로 옮겨졌다. 거칠지 않고 마치 유리잔을 다루듯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민준아, 내가 작게 부르자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내 눈높이에 맞췄다. 그리고 내 다리 쪽으로 천천히 손을 내렸다. 바닷물에 젖어 차갑게 식은 내 허벅지 위를 스치며 모래를 털어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동작조차 숨막히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모았지만 그는 웃으며 속삭였다. 걱정 마, 그냥 모래 닦아주는 거야. 그의 손가락 끝이 살짝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히 모래를 닦아주는 게 아니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공기의 표현이었다. 민준, 다시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 무릎 위에 손을 얹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도 느끼고 있지? 우리 사이에 뭔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을 뿐이다. 그 순간 그는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닿을 듯 하지만 닿지 않는 거리에서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을 견뎌야 했다. 그러다 갑자기 멀리서 들려온 누군가의 웃음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다른 연인들이 바닷가를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깨진 긴장감에 나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민준도 따라 일어나며 내 손을 다시 붙잡았다. 괜찮아. 지금은 아니어도 돼.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절대 잊지 마.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 해변을 걸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해운대의 불빛들은 바다 위에서 반짝였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지만 내 마음속은 그렇지 않았다. 민준과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살아나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감출 수 없었다. 숙소에 도착하자 어른들은 이미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숙모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둘이 같이 들어오네? 꽤 늦었는데. 나는 황급히 웃으며 변명했지만 민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희 그냥 바다 구경하다가 왔어요. 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의 침착한 태도에 나는 괜히 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그제야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샤워 후 야른 면 원피스를 걸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울렸고 그와 함께한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민준의 이름이 떠 있었다. 마리아, 잘 자? 잠깐 밖으로 나올래? 나는 망설였다. 시간이 늦었고 집안 사람들이 눈치챌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과 설렘이 두려움을 이겼다. 가디건을 걸치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다. 숙소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민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은은히 그를 비추고 있었고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너무 갑자기 불러서 내가 속삭이듯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가왔다. 정원은 조용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배경음악처럼 깔려 있었다. 민주는 내 앞에 서더니 잠시 나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내 가디건 깃을 고쳐주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내 목선을 스치자 숨이 막힐 듯 떨려왔다. 오늘 내가 웃는 모습이 계속 생각나더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대답을 잃었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정원의 벤치에 걸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내 양손을 잡았다. 도망치지 마, 나도 모르게 자꾸 너한테 끌려. 그 말에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나도. 그래. 그 순간 우리의 사이에는 더 이상 장난스러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나를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았다. 그의 셔츠에서 풍기는 은은한 땀 냄새와 샴푸 향, 그리고 그의 체온이 나를 휘감았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손을 잡은 채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스치며 마치 보석이라도 만지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한국에서 흔히 얘기하는 작은 손길의 섬세한 애정, 그것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내 발목을 향해 시선을 내렸다. 원피스 자락 사이로 드러난 발목에 달린 얇은 발찌를 보고 그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다. 이거 진짜 예쁘다. 너랑 잘 어울려. 그가 손끝으로 발찌를 살짝 만지는 순간 내 몸은 저절로 긴장했다. 작은 액세서리에 담긴 친밀한 관심이 이렇게 강렬할 줄은 몰랐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마리아,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다 알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다. 바람은 점점 세게 불었고 나무 그림자 사이로 별빛이 반짝였다. 마치 세상이 우리 둘만을 남겨둔 듯했다. 그때 갑자기 숙소 창문이 열리며 불빛이 새어나왔다. 숙모의 목소리가 정원을 가로질렀다. 마리아? 아직 안 자니?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가디건을 여몄다. 민주는 나를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내일 또 기회가 있잖아. 나는 급히 방으로 돌아왔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침대에 눕자 그의 손길과 목소리가 내 전신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일은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잔잔했지만 내 마음은 전날 밤의 여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갈매기의 울음이 현실로 날 불러냈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민준의 손길에 묶여 있었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차려입었다. 흰색 블라우스에 은은한 하늘빛 치마, 그리고 얇은 진주 귀걸이를 했다. 머리는 반묶음으로 단정히 묶었지만 일부러 몇 가닥은 얼굴 옆으로 흘러내리게 두었다.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너무 티 나는 거 아니겠지? 식탁에 앉았을 때 민준이 잠에서 막 깬 듯 헝클어진 머리로 내려왔다. 그는 나를 보자 눈을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다. 오늘 진짜 예쁘다. 내 얼굴은 순간 붉게 물들었고 숙모가 눈치를 채기 전에 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날 오후 모두가 장을 보러 나가거나 낮잠을 자며 숙소가 조용해졌다. 민준이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잠깐 산책 갈래?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해변 끝자락으로 향했다.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었고 파도는 어제보다 거칠게 몰아쳤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멀리 바위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내 손을 잡고 멈춰 섰다. 그의 눈빛은 전날 밤보다 훨씬 진지하고 깊었다. 마리아, 나 사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 양 어깨를 감쌌다. 처음부터 널 특별하게 생각했어. 그냥 좋은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은 감정이야. 나는 그의 고백에 숨이 막혔다. 바람이 머리칼을 흩날렸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너는? 그가 낮게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도 그래.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를 끌어안고 파도 소리 속에서 깊은 입맞춤을 나누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다. 바람, 파도, 그리고 우리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달콤한 순간은 오래 가지 않았다. 갑자기 멀리서 숙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리아, 어디 있니? 나는 깜짝 놀라 민준에게서 몸을 떼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언젠가 우리 둘만의 시간이 있을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급히 숙소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나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파도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새벽 바위 절벽에서 기다릴게. 너도 올 거지? 심장은 다시 한번 요동쳤다. 답장을 할까 말까 망설이며 화면을 바라보던 나는 결국 손가락을 떨며 버튼을 눌렀다. 응. 그 밤 나는 알았다. 내일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알 수 없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